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최근 상원에서 줄줄이 부결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견해차만 재확인했을 뿐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공화당이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수정 콜린스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공화 양당과 무소속 상원의원 8명은 21일 오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규제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법무장관이 비행 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과 선별 검색 대상자, 즉 공항에서 기본 검색뿐 아니라 2차 정밀 검색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조치에 따라 총기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총기 구매에 제한을 받을 미국인은 약 2,700명입니다. 콜린스 의원은 충분히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상원에서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 4건이 줄줄이 부결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총기 문제에 대한 큰 견해차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총기협회는 이에 대해 IS의 위협은 무시한 채 총기에 대해서만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미 국민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2명으로 굳혀진 대선 후보를 놓고 아직도 고민인데요. 전국 지지율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회의적 반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ORC가 최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하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와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은 각각 47%와 42%로 파악됐습니다. 자유당 게리 존슨과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를 넣은 조사에서도 힐러리는 트럼프를 4%포인트 앞섰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기에 더 좋은 기질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힐러리는 56%, 트럼프는 32%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길 것으로 보는가에서도 힐러리 55%, 트럼프 38%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가라는 질문에서는 트럼프가 45%로 37%인 힐러리를 앞섰습니다. 또 17%는 누구도 정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8에서 19일 퀴니피액 대학이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 3대 스윙 스테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힐러리의 압승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는 한 달 전 힐러리가 1%포인트 앞서는 것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포인트나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오늘 오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을 방문해 로튼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타운이 추진 중인 코리아웨이 병기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 중심을 지나는 브로드웨이 비뉴. 약 1마일에 달하는 거리 양쪽에 한인 비즈니스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타운입니다. 타운은 지난해부터 이곳 일부 구간에 코리아웨이를 병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타운의 타민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은 오늘 오후 타운홀을 방문해 제임스 로튼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펠팍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위안부 기름비가 세워진 곳이라며 코리아웨이 병기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그 로컬 가버먼트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특정한 코리안 커뮤니티라는 어떠한 특정한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노력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은 타운홀 방문에 앞서 로튼도 시장, 이강일 펠팍 한인회장과 함께 오찬을 함께하면서 코리아웨이 병기 진행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바마 케어 미 가입자 벌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 $95였던 벌금이 올해에는 $1,00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오바마케어 미 가입자들의 벌금 평균은 $969로 예상됩니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1년 중 최소 9개월 이상 보험 커버가 있으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 미가입자 벌금은 $695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 2.5%로 증가합니다. 재단은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은 실시 첫 해인 지난 2014년 $95 혹은 가구당 연소득 총액에서 1%, 2015년에는 $325 혹은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였으나 올해는 $695 혹은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미 가입자들이 낸 실제 벌금은 1인당 평균 $150였지만 2015년도에는 $661로 올랐고 올해는 $969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미 가입 벌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계해 올라가게 됩니다.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물주에게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21일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가 건물주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건물주는 최소 $1,000에서 최고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세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에 대해 필요할 경우 횡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건물주가 모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괴롭힘 행위는 일반적인 강요나 위협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비즈니스 방해, 사소한 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입자 점포의 입구, 자물쇠 제거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로버트 코네기 의원은 일반 주택의 거주자뿐 아니라 상가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시 의회에서는 1인용 공중 화장실에 남녀 공용 표시 조례안, 학교 내 여성 생리용품 무료 배치 조례안, 뉴욕시 관광 관련 티켓 판매자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교통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주의회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통행이 많은 곳에는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고 한산한 외곽 지역은 통행료를 낮추게 됩니다. 앤드류 렌저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스트리버 무료 교량 4곳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3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기존 무료 교량 4곳과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신설해 통행이 많은 곳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외곽 지역 통행료는 내려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행료 개편 캠페인을 펼쳐온 단체 무브 뉴욕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원안은 기존 유료 교량 터널과 같은 $5.54, 상원안은 $5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외곽보로를 연결하는 로버트 케네디, 와이스턴, 트록스넥 브리지 통행료는 $3.04로 39% 인하됩니다. 베리자너 브리지 역시 현행 $11.08에서 $6.08로 내려갑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거주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3.04만 내면 됩니다. 공화당의 부정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유사 법안이 이번엔 렌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함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연간 $10억 통행료 수입을 추가로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봉지 유료화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봉지 5센트 유료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다만 당초 예정대로 오는 10월이 아닌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시의회는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봉지 유료화 조례안 발효일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조례안을 21일 가결했습니다. 주의회가 봉지 유료화 방안을 무산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조례안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지연됐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입니다. 봉지 유료화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내년 2월 15일 발효됩니다. 시 전역의 슈퍼마켓, 식품점, 편의점 등 상점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비닐, 종이
종이봉지에 업주는 장당 5센트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발효 후 첫 6개월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규정 위반 적발 시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8월 15일부터는 적발 시 250에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시전역 모든 공중 화장실을 성중립으로 변경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모든 1인용 공중 화장실의 남녀 구분을 없애고 성중립 간판 부착을 의무화해 성별에 관계없이 공용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뉴저지는 지역의 특성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학생당 주정부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인 밀집 학군의 학생당 주정부 지원금은 대폭 증액되고 재산세 인상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21일 크리스티 주지사는 도시나 교외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당 주정부 교육지원금을 6,599달러로 통일하는 내용의 페어니스 포뮬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교육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주정부의 교육지원금은 총 91억 달러인데 이 중 51억 달러가 31개 학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546개 학군이 40억 달러를 나눠 지급받고 있는 셈으로 지원금은 저소득층이 많이 살면서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에 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균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팰리세이즈 파크는 2016에서 17학년도 기준 학생당 주정부 지원금이 1,163달러에서 457%나 늘어나게 됩니다. 포트리는 1,052%, 테너플라이는 1,523% 등 대다수 한인 밀집 학군의 지원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편 교육 예산에서 주정부 지원금 비중이 늘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그간 논의만 있어왔던 휘발유세 인상안이 상원에 정식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갤런당 14.5센트인 휘발유세를 37.5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지만 인상안에 따라 휘발유세가 갤런당 23센트 더 오를 경우 전국에서 7번째로 비싸지게 됩니다. 폴 살로 의원과 스티브 오로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휘발유세 인상을 통해 고갈 상태인 교통기금을 확충하고 크리스티 주지사가 희망하는 상속세 폐지 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도로 및 교량 보수를 위한 교통기금 확충이 시급한 상태에서 휘발유세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하원에도 같은 내용이 곧 상정될 계획이며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저소득층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현실화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인데 반대 여론이 큰 실정입니다. 여론을 의식한 크리스티 주지사는 세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주지사의 서명이 없으면 입법이 무산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LA 동부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두 개의 산불이 점차 주택가 쪽으로 번지면서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아주사 근처 샌 가브리엘 마운틴 39번 하이웨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1,500에이커를 태우고 인근 지역 770여 가구를 강제 대피시켰습니다. 이어 90분 뒤 듀알테와 아주사 접경 지역 피쉬 캐년 로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 오전까지 3,000여 에이커를 전소시킨 뒤 현재 0%의 진화율을 보이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400여 가구의 강제 대피령이 내려져 현재 주민들은 듀알테 커뮤니티 센터에서 대기 중입니다. 특히 LA 소방국은 두 곳의 산불이 강풍을 타고 합쳐질 경우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몬로비아와 브래드버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PD 올림픽 경찰서에 새로 부임한 데이빗 코왈스키 경찰서장이 오늘 한인사회 인사들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인타운의 치안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왈스키 서장과 제임산 LA 한인 회장, 로라 전 한인회 수석 부회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오늘 올림픽 경찰서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한인타운 치안 관련 현안과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코왈스키 서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타운을 만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더 확대해 범죄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vention of crime, identifying crime issues that are in the area, both violent and property crimes, and to try to educate the public and obviously work closely with the community leaders and the members. 지난 1일 부임한 데이빗 코왈스키 서장은 LAPD 개행 전담반과 서부교통본부 등 다양한 경험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 2009년 올림픽 경찰서 신설 당시 폭력 전담반에서 근무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와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바지가 너무 짧아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한 여성 차별을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한 세제 광고를 놓고는 인종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애틀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보스턴 공항을 갔다가 탑승을 거부당한 매기 씨. 전혀 예상 못한 이유였습니다. A few minutes before boarding was set to start, the gate lead approached me and said that there was a problem and that what I was wearing was not appropriate. 바지가 너무 짧아 가족 단위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며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못 타게 막은 겁니다. It's obviously subjective. I've flown JetBlue before. I flew in that exact same outfit the same day. Everything was covered. I was not breaking any laws. 반바지가 문제라면 무릎 담요라도 덮겠다고 했지만 허사였고 결국 매기 씨는 좀 더 긴 반바지를 사서 갈아입고서야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매기 씨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빚은 황당한 사건이라며 기장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 would say body shaming and slut shaming more than outright sexism, but it is really hard to remove those two things from misogyny. 논란이 커지자 항공사 측은 그녀에게 반바지 값과 보너스 항공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승무원의 조치는 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세제 광고가 인종차별 논란을 불렀습니다. 얼굴이 페인트로 얼룩진 흑인 남성이 다가오자 중국인 여성이 남성의 입에 세제 캡슐을 넣고는 세탁기 안으로 밀어버립니다. 잠시 뒤 세탁이 완료되자 피부가 뽀얗게 바뀐 중국인 남성이 나오고 여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접한 흑인 남성들은 기가 막힌다는 반응입니다. Unbelievable. 노골적인 흑인 비하라는 비난이 전 세계에서 쏟아졌습니다. The African man in the adverts are nothing more than dirt, something that needs to be washed away, unclean, unpure, uneducated. 파문이 확산되자 세제업체는 부랴부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중국 정부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中国对所有国家，不管它是什么民族、什么种族，我们从来都是一律平等、相互尊重。事实上，我们跟非洲的国家都是好弟兄。 하지만 세제 광고가 이미 석 달 동안 중국 내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전파를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인종차별에 너무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일 자정을 조금 앞둔 시각 조지아주 둘루스 PC방에서 영업을 마치고 아내와 가게 문을 닫던 앤드류 신 씨가 무장 강도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범인은 신 씨에게 총을 겨누며 금품을 요구했고 신 씨도 자신의 권총을 꺼내며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0여 발의 총성이 울린 뒤에 신 씨는 범인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고 범인 또한 신 씨의 총에 맞아 결국 숨졌습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보균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보건국은 스태튼 아일랜드 프린스베이에서 채집한 빨간집 모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 예방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시 전역 큰 강 유역이나 습지 등 물이 고이는 지역에 모기 덫을 추가 설치하고 방역 작업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티켓마스터가 티켓 과다 청구 배송료로 약 4억 달러를 과거 고객들에게 환불하게 됐습니다. 티켓마스터는 지난 2003년 두 남자에게 티켓 가격 과다 청구로 소송을 당했고 이 소송은 2011년 집단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4월 환불이 결정됨에 따라 티켓마스터는 약 4억 달러를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하고 199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공연 티켓을 구매한 고객들은 무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맨해튼 지법은 20일 내달 1일부터 수도세 2.1%를 올리기로 했던 뉴욕시 수도위원회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 렌트안정협회는 지난달 수도위원회가 수도세를 올리기로 결정하자 법원에 수도세 인상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맡은 캐롤 애드메드 판사는 이번 수도세 인상 조치는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임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며 요금 인상 단행을 금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폭풍우권 안에 들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